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가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단 한 명의 영웅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민중들에게 혁명의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는 있죠. 더디지만 조금씩 깨어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분명 역사는 진보하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국민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네, 이말단 임승수 교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또 굉장히 저 개인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예. 아, 개인에게 특별한 날? 예. 네. 기자였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내 동료분들이 거의 못 왔어요. 예. 그렇겠네요. 예. 예. 어쨌건 그래서 저희는 좀 굉장히 겹친 날 이렇게 어떻게 결혼 기념일이 되던데 아무튼 드디어 이제 우리 아내가 다시 이 일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슬슬. 예. 원래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가사와 육아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예. 특히 이제 이렇게 애를 낳고 막 이 집안일 하다 보면은 하던 일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도 이제 결혼 후 기자를 하다가 전업 작가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랑 같이 쓴 책이 아시겠지만 이제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 그리고 국가의 거짓말이 있고 아내 혼자 쓴 거는 아트북스라고 하는 그 문학동네 계열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검은 미술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번에 아내도가 또 새로운 출판사랑 새로운 책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슬슬 강연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간헐적으로 벌다가 점점 이제 또 둘이 간헐적으로 벌게 됐습니다. 예. 혼자 간헐적으로 버는 것보다 그래서 좀 나아요. 둘이 간헐적으로 버는 게. 네. 그래가지고 이 강연 제목이 또 죽여줘요. 우리 아내가 하는 게 남성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성 예술가들. 굉장히 불온한 강연이죠. 예. 저 같은 사람 좀 불쾌한데 사실 아니 불쾌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과 미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한 강연인데 요즘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냐 로드 메이저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인천에 무슨 둘의 생협에서 이 강연을 했는데 제가 모시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 운전하고 거기 사람들이 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내가 마시다가 이제 목이 안 좋아서 강연하면서 물을 마시다가 물이 다 떨어져 가길래 제가 이제 물을 한 잔 따라가지고 중간에 탁 나가서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쟤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도 그 느낌을 감지하고는 이제 저희 남편인데 저희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측은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 새끼가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말단 교주님을 못 알아보시고. 예. 그분들이 이 국민 라디오를 생협인데도 라디오는 얼굴이 안 보이는구나.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가가지고. 아니, 이름이라도 말씀하시면 아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왜냐면, 이름 얘기하면 제가 귀찮아져요. 네임드잖아요, 제가. 네임드. 요즘 유행하는 언어인데 네임드라고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저는 얼굴은 모르는데 이름 석자가 인지도가 있어서 그 얘기는 안 했죠. 왜냐면 아내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아내도 이제 복귀를 하고 둘이 간헐적으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구상이 뭐냐면 저랑 아내 둘을 패키지로 묶어서 강연 패키지로 팔아볼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패키지 강연. 여신님과 저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조만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네. 저는 남편분들이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실 때 무슨 예. 생각 드냐면은, 예.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신랑도, 왜 우리 와이프 돈 벌러 안 가지? 왜 복귀한다는 얘기 안 하지? 자꾸 그런 생각할까봐. 예. 제가 복귀를 굉장히 강요시켰어요, 거의. 빨리 복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니, 그게요, 예. 여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돈을 남자만 벌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쵸? 그쵸. 예, 같이 가정을 같이 바짝 벌어야지. 그럼요, 같이 가정을 책임지는 거니까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예. 그래도 슬쩍 한 구석에는 요만큼은 섭섭하다고요. 예. 내가 나가고 싶어서, 예. 나 일하러 갈래. 예.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예. 늦었지. 빨리 나가. 당신 같은 능력자는 빨리 나가야 돼. 저는 차로 모셔다 주잖아요. 돈 버는 데까지. 제가 첫날이어가지고 회도 사줬어요. 복귀 기념으로. 나 어떡하지? 저런 남자 만나면. 아마 그럼 하루 종일 방송하실 거예요, 아마.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밤무대도 뛰라고 할지 몰라요. 아나운서 최초 밤무대 진출 이래가지고. 남편이 행사 잡아오고 막. 그렇죠. 이벤트 잡아오고. 대박이네요. 저도 들어온 얘기는 돈 얘기는 주로 제가 전담입니다. 그건 좋네요. 신랑이 예, 그런 예. 얘기 대신해주는 돈 거 얘기 좋네요. 제가 뒤로 전담이고, 네. 아내는 고상한 것만 챙기고. 예. 그 대신, 그 매니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떼어가는 거. 커미션이요. 커미션이 좀 세요, 제가. 예. 거의 전액 다 가져가거든요, 제가. 또, 뭐지, 이 느낌? 제주는 곰이 부리고.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저희 임승수의 좌변기에서 우리 이유리 여신님을 예.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재밌는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세요. 내추럴 파레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임승수의 좌변기입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마르크스 철학에 대한 이야기. 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철학 강연을 하면서 좀 점점 원래도 요즘 의기소침하지만 굉장히 의기가 소침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운 투 다운이라고 있어요. 내려갈 곳은 내려간다고. 네. 지금 제 방송이 그런 느낌이에요. 내려갈 건 내려가게 돼 있다고 이런 느낌? 예? 철학이 역시 인기가 없는 것 아닌가. 어렵고 막 이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 근데요. 네. 저는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예. 근데 참 희한한 게 왜 사람들은 철학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렵거든요. 아니 그게요. 예. 어렵다 해서 사실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저한테 그거 지적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주니까 또 좋다는 분도 있고, 제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솔직히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춤추지 마세요. 예,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예. 예, 춤추지 마시고. 예. 아무튼 오늘로써 아마 철학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그 역사 유물론 내용을 하는데 많이 좀 부담스러워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유식한 용어로 인식론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번 주에 역사 유물론 했던 거를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인식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역사 유물론이라는 것이 그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으로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역사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그 변화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회 현상과 역사적 사건들의 근원에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물질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변화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서 그 모순 관계로서 그 원동력을 파악하고 그 배후에는 그 모순의 본질을 이루는 어떤 물질 관계의 모순이 존재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역사를 보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법칙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바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세 서양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상공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력과 봉건적인 생산 관계가 서로 충돌을 이루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막스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다가도 그것을 대입시켜서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존재한다면 이 사회가 고정돼 있지 않고 이후에 더 다른 사회로 이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막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새로운 생산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생산력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다. 그리고 생산관계는 기존에 있는 부르주아적인 어떤 사적 소유,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공공성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이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용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번 주 다운로드가 다른 방송에 비해서 좀 낮았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렵다고 포기하셔서 그래요. 어려울 때는 한 번 다운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번 다운받은 분들은 두 번 다운받으시고, 그 대신 절대 똑같은 IP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쪽 컴퓨터에서 받으면은 안 되고, 다른 컴퓨터에서 받아서 USB에 넣어서 들으세요. 선생님, 네. 지금 혹시 조작지를 지시하시는 건가요? 조작은 아니고, 다운 투 다운이 아니라 이제 업 투 업이 좀 돼보고 싶습니다. 올라갈 곳은 계속 올라간다. 제가 이제 1위의 욕심은 버렸어요. 이제 그것은 헛된 욕망이었고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여러분. 1위가 아니라 10위권 내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예. 주연은 전 아니란 걸 이제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조연이라도 한번 돼보자. 예. 주연은 제가 아닙니다. 예. 이동영 작가예요. 아까 저 게시판에 보니까 문 아나운서도 그쪽에 붙었더라고요. 대통령 누구 찍을 거냐니까 이동영 찍을 거라고 그랬다고 제가 다 들었어요. 아니 그게 네. 아니 임 선생님은 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고 예. 이동영은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동영 대통령을 꼭 만나고 싶다. 제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제 말을 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나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다수 대중의 그런 절실한 그런 어떤 이해와 요구를 제가 떠안았을 때 나가는 겁니다. 예, 저는. 쌤, 그건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건가요? 예. 시대가 변했잖아요. 최근에는 자기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중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될게요. 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제가 이동영 씨보다 조금 낫지 않나요? 예? 키도 제가 조금 더 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더 찡겠지? 근데 사실 이동영 씨에 비해서는 제가 팟캐스트에서 완전 후배고 아직 잽도 안 되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 비웠어요. 조연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 선생님이 월등히 완벽하게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뭐요? 선생님은 여신과 사시잖아요. 아, 예. 그분은 그냥 여자 사람과 사시거든요. 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보신 적 있어요? 여신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네. 보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확신하세요? 선생님은 네. 여신이라고 본인이 확신하고 사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동용 작가님은 얘기를 안 하세요? 네, 그냥 여자 사람입니다. 아, 여자 사람이.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하셨길래 그렇게.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예, 뭐, 부인 입장에서는 임승수 같은 남편이 좋죠. 어디 가서 항상 저는요, 여신이라고 얘기해주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저한테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가면 방송 듣는 거 끊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예, 농담이고요. 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오늘 할 얘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식론. 인간은, 진리를 과연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 과연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진리요? 네. 글쎄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맞다.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진리겠죠.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건데요. 좀 사람들이, 인식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참된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과연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매사를 경험하잖아요.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를 보고 여기 있는 탁자를 만지고 이렇게 매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에 입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참된 알미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요. 이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노동을 안 한다든지 하루 종일 생각만 하니까 이제 오묘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오묘한 생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요 우리가 지금 오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애초부터 촉감밖에 없다. 다른 감각기관은 없고 촉감밖에 없는 존재라는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선 시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문희정 아나운서처럼 저 아름다운 얼굴을 제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 딱 목소리도 좋으시잖아요. 네. 제가 이 문희정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제 귀로 들을 수 없고. 안타까워라. 그러니까 이 저라는 존재는 그렇게 다른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 피부로 느끼는 촉감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죠. 냄새라는 것도 모르고 본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뿌연 안개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오감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지령이라고 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제가 세상의 모습을 올바로 보고 있다고 느낄까요?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까요? 오감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보고 있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오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지렁이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겠죠. 느끼겠죠. 왜냐하면 저 푸른 바다도 볼 수 없을 거고 네. 무희정 아나운서도 못 볼 거고 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촉각만 있는 그 동물이 세상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또 하나의 감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각을 받아들일 수용체가 없어서 느끼고 있지는 못하나 예를 들어서 외계의 존재가 있어서 걔는 인간이 가진 오감에다가 플러스 희한한 감각 2개가 더 있는 거야. 그러면 걔는 그 새로운 감각기관 2개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걸 파악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가 보기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겠어요? 쟤들은 세상에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네.
그렇게 느낄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과연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라는 거죠. 이런 생각에 입각을 해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치 촉감만 가진 사람이 내가 전 세상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촉감만으로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생각까지 가겠어요.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 정보가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뭔가 물질 자체, 물 자체, 그걸 칸트가 물 자체라고 했잖아요. 물 자체. 네, 물 자체. The thing in itself 영어로 치면 네. 이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5가지의 감각은 그거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니까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묘한 생각까지 이제 간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까지 가면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인식론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계가 있다거나 우리가 뭘 알 수 없다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얻어들이는 외부에서 이 정보를 얻어들여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얻는 데는 2가지 인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감성적 인식이고요. 2번째가 이성적 인식입니다.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 이게 뭐냐? 감성적 인식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빛의 정보를 받잖아요. 눈을 통해서 이 물차에 반사되어서 오는 빛의 정보를 1차적으로 눈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똥에서 나는 냄새를 우리가 후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문희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제 귀로 듣고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인지하는 수준이 있죠. 이런 수준의 인식을 우리가 감성적 인식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인간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개도 귀가 있으니까 문희정 아나운서 소리를 듣겠죠. 물론 센서에 어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나 이런 애들 우리가 못 듣는 소리까지 듣는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개도 듣고 개도 보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감성적 인식에서는.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인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성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1차적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1차적 정보들을 가지고 두뇌가 복잡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이 막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그 정보들 사이에 연관 관계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식의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성적 인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용어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들은 아무리 물건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 내가 뭔가를 위로 던져도 이게 다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인간과 똑같은데 그 받아들인 정보를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거기서 뭔가 법칙성이나 연관성을 찾아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죠? 그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들을 가지고 두뇌에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연관성과 법칙을 법칙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의 고도의 두뇌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성적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인식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에서는 이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고 보는 겁니다. 변증법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변증법은 변화 발전하는 과정 속에 뭔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진리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진리조차도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냐? 진리는 쫙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이런 질문 해볼까요? 돌을 하늘로 던지면 그 돌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진리일까요? 무슨 도사님 같은 질문이다 진짜. 진리일까요? 돌은 던지면 떨어진다. 진리. 네, 진리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얄궂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모든 경우에서 돌이 하늘로 던지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안 떨어지죠? 무중력 상태에서는 안 떨어지겠죠. 오, 그렇죠. 그 탈출 속도라고 하잖아요. 우주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늘로 치솟게 되면 중력을 이겨내서 무중력대로 진입을 하면 땅으로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예. 제 책 읽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다, 지금.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세요.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철학 그 희대의 명저. 그거 혹시 책을 한 달 안에 읽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진짜 없으세요? 없어요. 역시 고단수야. 아니, 왜요? 조금 제가 당황했어요. 아니, 잠깐만. 예,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그걸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공계가 아니니까. 이공계 아니어도, 네. 저희 그 기본 아닌가요? 오, 역시 하이 레벨. 기본이라는 거군요, 이게. 대단하십니다. 예. 선생님, 제가 짤짤이로 이 자리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방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공간에다가 돌을 던지면 무중력 상태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근데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하기 전까지는 돌멩이를 하늘로 던지면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 당연한 진리였을 거예요. 돌멩이가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만큼 세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전이고. 당시에는 돌멩이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경험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돌멩이를 하늘로 던지면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진리인 거죠. 무슨 그렇죠. 얘기냐? 돌을 우주로 탈출할 만큼 세게 던지지 않는 한에서는 어떤 거예요? 항상 돌은 다시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진리를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리를 변증법적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고정된 틀이 아니라 변화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을 상대적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다. 어떤 상대적인 조건 하에서는 이것이 진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 시대에. 왜? 그것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성적인 인식을 통해서 뭔가 법칙이나 이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발견한 법칙이나 이론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실생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자연과학에서는 보통 실험이라고 하고요. 사회과학에서는 실천이라는 용어를 쓰죠. 단순히 우리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받아들인 정보를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법칙이 형성이 되고 우리는 그 법칙을 다시 세상에 적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발전하고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정리해낸 그런 이론들이 현재 우리가 하는 실험이라든지 실천과 잘 안 맞게 되는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뉴턴 같은 경우는 사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밤에 달을 보고 있으면 하늘에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달은 안 떨어져요. 별도 안 떨어져요. 별도 안 떨어지고 골때리 끄잖아요. 네. 왜 쟤들은 땅으로 안 떨어질까?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론 모든 것은 당시의 우주관은 그거였잖아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지구로 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달이나 별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것들 고민이 된 거죠. 뉴턴은. 왜 그럴까? 이런 이론과 현실에 모순이 생겼는데 그럼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실험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하는 이상 실험 결과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뭘 의심하게 되냐? 우리가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추출해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열심히 고민을 하고 실험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 뭘 발견하죠? 단순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것이 아니라 모든 물체들은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보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이게 지구로 떨어지는 것은 이 지구가 당기는 힘을 탈출할 만큼 돌멩이가 그런 속도로 날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이론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이론과 실천의 긴장 속에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천과 실험 이런 어떤 현실과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진리에 도달하게 된 거죠. 바로 뭐죠? 이론과 실천의 갈등과 모순 속에서 이것이 가능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낮은 단계의 진리가 더 높은 단계의 진리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 진리냐? 절대적 진리가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는 그래서 뉴턴의 그런 역학, 뉴턴 법칙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면서 몇백 년을 살아왔는데 제가 전에 상대성 이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빛의 속도와 굉장히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은 뉴턴 역학의 법칙이 잘 안 맞더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뉴턴 역학이 틀렸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건 몇백 년 동안 마치 옛날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사실로 믿어왔던 것처럼 이것과 다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다양한 실천과 실험을 하게 되면서 뉴턴 역학이 설명을 못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론과 실천, 이론과 현실이 갈등을 빚게 되죠.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론과 현실의 이 긴장, 이론과 실천의 긴장과 모순 속에서 어떻게 하죠? 역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론, 진리라고 여겨졌던 그 상대적 진리에다가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수정을 가하죠. 알고 봤더니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정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학 법칙과는 다른 이론을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상대성 이론인 거죠. 특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뉴턴의 역학조차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참이었던 상대적 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에 의해서 우리는 또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높은 단계의 진리로 다가간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뉴턴 역학을 참이라고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었으나 지금 지양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언젠가는 이것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참이었던 거라는 걸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세죠? 문희상 아나운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발음이 자꾸 셀 때? 천천히 말해요. 아, 천천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저도. 버벅거리기 시작한다는 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속도를 확 늦춰버리죠. 아, 무희정 아나운서 같은 이런 현상이 본인이 생기면 저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입술 근육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 아, 피곤할 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걸 집중도가 네.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구나. 네. 저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네요. 지금요. 그래서 속도를 늦추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말하는 속도를. 제가 EBS 잘린 후로
이 문희정 아나운서에게 좀 더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네. 임승수 선생님이 의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확인해보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야지 비로소 네. 조금 더 믿음이 좀 강해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저랑 이게 일을 해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본인이 조금씩 그걸 확인해 가면서 아, 맞구나라고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옛날에 삼국지 할 때, 게임 삼국지 할 때요. 네. 저는 항상 무모한 공격을 하지 않아요. 네. 우선 내정을 확실하게 해서 식량이나 이 내치를 최대치까지 딱 올린 후에 바로 100% 이기는 전쟁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저한테 네. 같은 질문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시죠. 아, 똑같은 질문을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얘기했을 때 저는 받아들인 것처럼 끄덕끄덕하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다 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제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 얘기를 꼭 다 맞겠어.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혹시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신 건 한 건 아니죠? 저는 그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게 뭐냐면은 네. 제 주변에 그렇게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도 안 믿는. 좋게 안 보시는 거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 굉장히 신중해요. 신중해서 굉장히 여러 번 확인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미 그 사람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임순수 선생님도 그런 스타일이구나. 스타일이구나. 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무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요. 네. 굉장히 단단해져요, 관계가. 네. 속이 조밀하게 튼튼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임승수 선생님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러고 그냥 별로 그거를 네. 제가 가치 평가를 하거나 기분 나빠, 좋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예. 역시 그게 40대의 열전이에요. 보통 30대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런가요? 40대로 넘어가면서 사람이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세대에서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기는 우리가 나이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렇구나. 네. 혹시 종교랑도 관련이 있으신가요? 네. 불교가 약간 그런 다 느낌이 포용하는 강하잖아요. 느낌이죠. 예. 사는 살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면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다시 봤더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변증법적으로. 그래요? 더 고차원적인 진리. 불교가 변증법이네요. 그럼요. 변화를 얘기하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전에 잘못 얘기했네. 그러면 저는 불교는 그거 윤회라고 그래가지고 돌고 돈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그때 누가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돌고 도는데 같은 자리를 도는 게 아니죠. 나선형처럼 거기도 나선형으로 도는 진보하면서 도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이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 정반합이네요, 완전. 그렇죠. 그렇구나. 야, 불교 좀 공부해봐야겠네. 저는 굉장히 공부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신앙이기도 하지만 사실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종교학적으로도 저는 불교를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불교는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불교는 뭐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인정한 21세기 최고의 철학이죠. 그렇군요. 네. 몰랐습니다. 아무튼 내가 너무 이 확산형 강의가 또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런 이론조차도 언젠가 우리가 더 지식이 발전돼서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조차 현실과 안 맞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좀 더 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이제 상대적 진리로 또 지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편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진리 그 자체도 끊임없는 변증법의 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과정 속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이론과 실천의 긴장 속에서 상대적 진리가 고차원화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 피 안에 존재하는 절대적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 진리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어떤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역사 유물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와 어떤 사회와 이 지식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대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회와 역사의 발전 법칙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보면 벌써 인류가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파 있잖아요. 사실 전자파는 바로 우리가 인류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촉감만 가지고 있는 존재, 지렁이는 촉감만 있는 게 아니지. 하여튼 촉감만 있는 어떤 동물이 촉감 아닌 것을 감지해낸 것처럼 인류가 사실 오감으로 전자파를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옛날 조선시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지금 보고 있지 못한데 말이야. 여기 전자파란 게 돌아다니고 있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드디어 맛이 갔구만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 전자파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인류는 이미 이 우리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실생활에 쓸 정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비행기를 하늘로 날리고 있고. 응? 이런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과학이나 인류의 어떤 성과를 진짜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물론 인류가 항상 전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나선형으로 전진하니까 언젠가는 좀 뒤로 후퇴할 때도 있곤 하지만 저는 인류가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조차도 물론 6월 4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때요? 지금 여기 국민TV 분들은 이 6월 4일에 대해서 비관하고 계시나요? 낙관하고 계시나요? 긴장하고 있죠. 아, 긴장? 섣부른 낙관은 큰일 난다라고 굉장히 긴장들을 그렇죠. 하시죠.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서울시장 지금 크게 두 후보가 붙고 있잖아요. 네.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박원순 후보 포스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못 보셨구나. 네.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아직 못 봤어요. 예. 아볼굴이 아니에요. 뒷모습을 찍어서 놨어요. 그리고 기호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네. 네, 좀 올려주세요. 네. 예, 박원순 후보의 포스터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방송 3사가 함께한 여론조사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무슨 잘 모르겠네. 얘기요? 네. 일단 해보시죠. 제가 옛날에 선거법으로 한번 네.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민주노동당 간부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내 당을 내가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알리려고. 네.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당원인데도? 네, 당 간부인데 무슨 사전 선거운동 위반이래. 게시판에 올린 거 가지고 올라왔네요. 예? 고맙습니다. 미나미나님, 한번 올려주셨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선거법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표현의 자유는 누리게 하고 입은 풀고 돈은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법이 입을 묶어버리고 돈은 뒤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거 지금 올리셨는데 보면은 뒷모습이에요. 네.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모험주의다. 네. 이정 아나운서가 보기엔 어떠세요, 이 포스터? 저는 그 박원순 시장님 예전 포스터가 사실 제 지금 바탕화면에 깔려 있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 할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다리 올리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뒷모습만큼 정직한 모습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요. 그 뒷모습이 가장 적나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 뒷모습을 내보일 수 있는 박원순 후보, 저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뒷모습 어때요? 느낌이
정직해요, 제 뒷모습?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아요? 전 탈모도 안 됐는데? 게다가 지금 어딘가를 이렇게 응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혹시 그런 거 느끼셨어요? 어떤 거요? 누군가가 예. 어딘가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몰래 훔쳐보신 경험 있으시죠? 뭐 좋아하는 사람이건 사랑하는 사람이건. 아, 그런 적이 있죠. 있죠. 네, 있죠.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백허그를 하고 싶었죠. 그쵸? 네. 이분 뒤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이분이 정말 꿈보다 해몽이 좋다. 아니, 그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물론 하여튼,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은, 그니까 선거 특히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더라고요, 이것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들도.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표를 찍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몇 번에 찍어야 될지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가야 되는데, 보시게 아시겠지만 우선 숫자가 안 보여. 거의 왼쪽 귀퉁이에 작게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시민 후보, 예. 그다음에 민중의 후보가 당선된 케이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 대다수의 기득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우려하는 방식으로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아니, 저도 예. 지지율 차가 워낙 크게 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네. 정몽준 후보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가족들까지 나서서 도와주고 네. 계세요. 굉장히 저는 선거운동 더 열심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특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샘 문화나의 만병통치약을 같이 진행한 우리 한샘이라고 있어요. 네. 한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정몽준 후보는 정말 킹메이커다. 옆에 있으면 누구든 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후회가 됐어요. 그럼 나도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반사 표적이 조금 나한테도 오지 않겠어요? 예? 원순시표 깎아먹지 마시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듣던 비판적 지지의 망령, 이게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문희정 아나운서 노회찬 후보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옛날에 이름만 들어도 설레서 그러니까, 좋아서. 옛날에 그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노회찬 씨가, 누구야, 한명숙 후보, 네. 표 깎아먹었다고. 네.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곤란한 질문인가? 사실 여기서, 지난 일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예. 전 노회찬을 찍었는데. 저도 노회찬 후보 찍었어요. 우리 지난 일이니까. 예. 지난 일입니다. 저는 게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노회찬 후보를 옹호하는 글까지 썼어요. 그래서 집중 포화를 맞았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건 저는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계속 이런 식의 구도가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보수 양당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적 진보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거제도 자체가 그런 대안정당, 진보정당을 나오게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과반을 넘지 못한 후보가 있으면, 다시 이제 좀 많이 득표한 사람을 따로 올려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있으면은 사실 저나 무희정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소신 투표를 하기가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저와 비슷한 생각이나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편하게 표를 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우리가 그런 결선 투표제를 정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꽤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걸 또 도입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좋고요. 저는 총선에서는 제발 중선거구제, 선거구제 자체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민심을 반영을 잘 못하는 그렇습니다. 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제3당, 제4당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제가 좀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사실 선거날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투표하셨죠? 미리 하려고요. 하실 거죠? 투표 당연히 해야죠.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 투표가 어디다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무튼 저는 어쨌건 이번에 좀
정말 국민들의 정서나 마음을 담은 그런 투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제가 지금 뭐 어디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예, 저희는 제가 주어를 뭐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저희 벌금 나왔잖아요. 저는. 주어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주어 얘기 안 했죠? 네, 저희는 네. 주어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벌금 70만 원 했어요, 제가 그때. 진짜 내가, 우리나라 선거법 이상한 거 많아요, 진짜. 내가 내 당 지지하는 게시판에 올렸다고 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헌법소원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기 찾아가지고 70만 원 내고 말하는데 내가, 근데 전과장가 그럼 나도? 이쪽에? 뭐 그 정도 가지고 더 많은 그 별을 다신 분도 대통령도 되는 사회인데. 그렇죠. 예. 훈장이죠, 이건 일종의.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4강에 걸쳐서 이제 철학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네. 이 마르크스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 그리고 이 마르크스 철학의 인식론, 상대적 진리가 끊임없이 정반합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절대적 진리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고, 심지어는 단기적으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나선형 발전의 일시 후퇴기일 뿐이라는 것. 네. 그것을 이제 막스가 자신의 철학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정희 시절과 전두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도 사회는 분명 진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때와 지금 역사가 반복되죠? 희망이 있을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신헌법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처럼 유신헌법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진짜 제대로 국내에 남아있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감히 못할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나산형 발전의 후퇴기일 뿐이다. 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제가 그동안 자본론, 그리고 차베스 강연, 그리고 글쓰기, 철학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 글쓰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지만 제가 했던 이 자본론 강연이나 차베스 강연이나 철학 강연이 별개의 주제는 아니라고 봐요. 자본론 강연 같은 경우는 경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보자.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 건지, 착취당하면서 살고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인 거고, 철학 강의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자본주의의 어떤 불합리한 착취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왔고, 지금 우리 사회조차도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서 공동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이 기존에 있는 이 자본과 계급과의 갈등이 공공성과 민영화 이 두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운 생산력, 사회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차베스 얘기는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상을, 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 방송을 다 끝내는 것 같은 분위기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 방송 안 끝내요. 네? 절대 자발적으로 끝내실 분이 자발적으로 아닙니다. 끝내진 않아요.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제가 더 요즘 찰싹 빌붙어가지고 손바닥을 삭삭 비비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저분이 PD거든요. 지금 보조 진행자 같죠? 저분이 자르면요, 저 잘려요. 저번에 EBS에서 제가 잘렸잖아요. 누가 잘라갔더니 PD가 잘랐어. 예? 칼자루를 진 사람한테 제가 알랑방구를 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희정 아나운서님.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그런 당연한 얘기는 제가 아무가 소개팅도 아니잖아요. 시켜드릴게요, 문희정 아나운서님. 잠깐만, 이거 방송에서는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원하는 스펙 얘기해보세요. 제가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진짜요? 예, 한번 맞춰볼게요. 진짜요? 예, 노력해볼게요. 예. 왜 이렇게 얍실하게 웃으세요? 좋아서요. 아니, 진짜 좋아서요. 예, 제가 노력 좀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 인사권을 진 저한테는 제가, 알랑방구를 껴야 된다고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네.
문 PD보다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익숙하지만 임쌤한테 가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가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